사기, 소하, 누구의 공로가 가장 클까? 문공행상. 해설, 소하. 소하는 한고조 유방의 가장 중요한 모신 중에 한 명이다. 흥해도 소하 때문이요, 망해도 소하 때문이다라고 평가될 만큼 항우와 유방의 천하쟁패에 있어 소하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사마천은 본문에서 소하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신이 도망갔을 때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쫓아간 사건으로부터 그의 인재를 보는 안목과 인재를 아끼는 능신의 측면을 그리는가 하면, 천하 통일 이후 여호와 짜고 한신을 체포하여 결국 한신을 죽게 만드는 장면에서 그의 교활하고 이기적인 간교로운 신하의 측면 역시 숨김없이 그리고 있다. 짜잔. 유방의 뒤에는 늘 소하가 있었다. 한나라의 재상 소하는 유방과 같이 폐현 풍읍 출신으로서 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률에 정통하고 집행에 있어 공평하여 현의 주리라는 하급 관리를 일을 하고 있었다. 주리는 현령 아래에서 총무나 인사를 담당하는 하급 관직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고을에 살던 유방이 아직 이름 없는 서민이었을 때 소하는 자기 직권을 이용하여 자주 그를 보호해 주었으며, 유방이 정장이 된 이후에도 항상 그를 도왔다. 유방이 노역의 감독관이 되어 함양으로 출발하게 되자 다른 관리들이 노잣돈으로 유방에게 300전을 내놓았으나 소하는 선뜻 500전을 마련해 주었다. 한때 진나라의 어사가 공무를 감독하려고 지방에 와서 소하와 함께 일을 했는데 소하는 언제나 일을 조리 있게 처리했다. 뒷날 그에게 사수군의 졸사는 어떤 일이냐면은 군의 관직 이름인데 10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맡았다. 그래서 사수군의 졸사라는 직책이 주어졌을 때 그의 공무를 처리하는 성적이 동료 중에서 제1이었다. 진나라의 어사는 소하를 입조시켜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소하는 극구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그 후 유방이 군사를 일으켜 패공이 된 후부터 소하가 유방의 마카에서 줄곧 일상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패공이 진나라를 무찌르고 함양에 입성했을 때 남들은 앞을 다투어 보물창고로 뛰어들었지만 소하만은 금은보화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진나라 승상과 어사대부가 보관하고 있던 법령과 각종 도서 문헌들을 입수하였다. 그 후 패공이 한왕에 책봉되자 소하는 승상에 임명되었다. 진나라가 멸망할 때 항우는 제후들과 함께 함양 시내를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떠났었다. 그러나 한왕이 훗날 전국 각지의 요새, 인구의 상황, 각지의 전력, 백성의 고충 등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소하가 완벽하게 진나라의 문서와 정보를 입수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한신을 등용하라고 진언한 것도 소하였다. 그의 추천으로 한왕은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했던 것이다. 한왕이 동쪽으로 진군하여 삼진 지방을 정복하고 있을 때 소하는 승상으로서 후방에서 파와 촉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며 정령을 공포하고 전방의 군대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였다. 한왕 2년에 한왕이 제후들과 함께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을 때 소하는 관중에 머무르며 태자를 받들고 수도 역양에서 정무를 처리하였다. 그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제정하고 종묘와 사직, 궁전, 그리고 현읍을 건립하였는데 항상 먼저 한왕에게 보고하고 한왕 역시 항상 이를 비준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시간이 촉박하여 미처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한 뒤 한왕이 돌아왔을 때 다시 보고했다. 소하는 항상 관중의 가구수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수로와 육로를 통해 군량미를 운송하여 전방에 있는 군대에게 제공했다. 한왕은 자주 패해 그때마다 병력의 손실이 적지 않았지만
소하가 그때마다 관중에서 병력을 징발하여 한왕의 군대를 보충했다. 이렇게 해서 한왕은 관중의 모든 사물을 소하에게 위임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에는 고조가 항우와 대치하여 일진일퇴의 어려운 싸움을 되풀이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후방으로 자주 사자를 보내어 소하의 노고를 위로하곤 하였다. 이때 포생이라는 자가 소하에게 충고했다. 몸소 전쟁터에 나가 계신 대왕께서 모진 비바람과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살을 애는 혹한에 시달리면서도 후방에 있는 승상에게 자주 사자를 보내어 노고를 위로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승상에게 의심을 품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씀에 일리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승상의 가족과 친척 중에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는 모조리 선발해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승상께 대한 신임이 지속되고 더욱 깊어지실 것입니다. 소하는 포생의 계책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였고 한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사냥개와 사냥개를 부린 사람이라는 부분. 한나라 5년 이미 항우를 격퇴하고 천하를 평정한 한왕이 논공 행상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하들이 각기 자기의 공적을 내세웠기 때문에 1년 넘도록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고조는 최고의 공적을 세운 자는 소하라고 선포하고 그에게 가장 넓은 땅을 하사하였다. 그러자 공신들은 입을 모아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 제1선에 나가서 많은 사람은 백수십 회, 적은 사람도 수십 회씩은 전투를 겪어왔습니다. 공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성을 공략하고 땅을 빼앗는 싸움을 치러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상 소하로 말하자면 단 한 번도 싸움터에 나가본 일도 없고 다만 후방 책상 위에서 붓대나 놀리면서 문서 쪽지만 뒤적거렸을 따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우리보다 윗자리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지요? 그러자 고조는 한고조 유방 대답했다. 귀공들은 사냥이라는 것을 아오? 이에 공신들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고조는 그렇다면 사냥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겠군 이라고 말했다. 공신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고조가 말을 이었다. 사냥을 할 때 짐승을 쫓아가서 잡는 것은 사냥개이지만 그 개의 끈을 풀어주어 달려나가게 하는 것은 사람이요. 그대들은 도망치는 짐승을 쫓아가서 잡아온 셈이니 공을 따지더라도 사냥개의 공이라고 할 수 있소. 그에 비하면 소하는 그대들의 끈을 풀어주어 뛰게 한 자이니 이는 요컨대 사람의 공적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대들은 대부분이 그대의 몸 하나만을 가지고 짐을 따라온 것이었어. 그런데 소하는 자기 일족 중 싸울 수 있는 장부 수십 명을 차출하여 전쟁터에 내보냈소. 그 공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오. 공신들은 그만 아무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제후에 대한 영지의 분배가 끝나고 이번에는 서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자 대신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아뢰었다. 조참은 몸에 70여 군데의 상처를 입도록 싸웠을 뿐 아니라 그 공로 또한 누구보다 큽니다. 그분이야말로 제1위에 해당합니다. 고조는 이미 공신들의 불만을 꺾고 소하에게 가장 큰 영지를 내준 바 있으므로 서열 문제에 관해서는 공신들의 주장을 반박할 마땅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내심으로는 역시 소하를 첫째 자리에 앉혔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때 고조의 눈치를 알아챈 관내후 악군이 앞에 나서서 말했다. 여러 신하들의 의로는 모두 틀린 것입니다. 과연 조참대감으로 말하면 대단한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하께서는 항우와 싸우시던 5년간 싸움에 패하여 부하를 잃고 폐하 혼자 탈출을 하셨던 일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때마다 소하대감은 관중에서 사졸들을 파견하여 전선에 군대를 보충하였고 비록 폐하의 병력 동원 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만 명의 사졸들을
폐하의 신변에 파견해 주었습니다. 또한 형양성에서 한나라와 초나라 양군이 여러 해에 걸쳐 지겨운 공방전을 전개할 당시에도 식량이 떨어질만 하면 관중에서 보급이 오고 나여 배고픔을 모르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또 폐하께서는 산동에서 여러 번 패하셨습니다만 소하대감은 폐하께서 언제든지 귀국하시어 제기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관중을 끝까지 보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만사에 빛나는 영원한 업적입니다. 조참 같은 분을 수백 명 잃었다 해도 우리 한나라 입장에서는 커다란 손실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나라에 조참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만 의존하여 반드시 우리 한나라의 방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일시의 공을 만세의 공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소하대감을 제1위, 조참대감을 그 다음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조는 기뻐하며 말했다. 과연 악군의 말이 지당하오. 그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하여 소하에게는 커다란 특전이 주어졌다. 임금 처소에 오를 때도 신을 벗지 않고 칼을 차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입조하여 아련할 때 보통 신하와 달리 종종 걸음을 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 대우를 해 주었던 것이다. 이상하네. 고조는 또한 인재를 추천한 자도 후한상을 받을 만하다고 들었소. 소하의 높은 공적도 악군의 추천이 있어 더욱 빛나게 된 것이오. 라고 말하고 악군의 벼슬도 한 등급 올려주었으며 소하의 형제에게 10여 명에게도 각기 영지를 주었다. 그리고 소하에게는 따로 2,000호의 영지를 더 하사했다. 이로써 고조는 그 옛날 노역 감독관으로서 함양으로 떠날 당시 소하가 다른 사람보다도 200전이나 더 많은 사례금을 자기에게 준 일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이다. 짠! 몸을 보존하는 방법. 고조 11년 진희가 한단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 고조는 스스로 토벌에 나섰다. 토벌을 미처 마치지 않았을 때 관중에서 한신이 모반했는데 여후가 소하의 계략에 의해 한신을 처치했다. 고조는 이 보고를 받자마자 사자를 파견하여 소하를 승상에서 상국으로 승진시키고 5,000호의 영지를 더 하사하는 한편 500명의 호위병을 소하에게 붙여주고 1명의 도위로 하여금 상국의 호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모여서 소하의 지략을 치하하였지만 유독 소평이라는 자만이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 소평이라는 자는 진나라 시대에 동릉우를 지내다가 서민이 된 사람이었다. 그는 원래 장안의 동쪽 변두리에서 참외를 심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참외의 맛이 뛰어나 동릉참외라는 평이 자자했다. 그가 동릉후였으므로 그런 별명이 생긴 것이다. 상국이 된 소하에게 소평이 말했다. 이번 일은 귀하에게 재난의 근본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전쟁터에 나가 계시고 귀하는 나라 안에서 집이나 보고 있었습니다. 화살 한번 맞아보지 않은 귀하에게 영제를 더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호위병까지 붙여주셨는데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한신이 모반을 꾀하였기 때문에 승상까지도 의심하시게 된 것입니다. 호위병을 붙인 것은 결코 귀하를 위해서가 아니옵시다. 이런 경우에는 영지의 하사를 고사하고 귀하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군비로 헌납하도록 하시는 편이 귀공의 위치를 오래 보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폐하께서도 마음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과연 그럴듯하다고 여겨 소하가 소평의 충고대로 이행하자 과연 고조는 크게 기뻐했다. 고조 12년 가을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는 이번에도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에 나섰다. 그 군중에서도 고조는 여러 차례 사자를 파견하여 상국이 무엇을 하는가를 물었다. 소하는 황제가 없는 동안 선정에 힘써 백성들을 다스리고 진희의 반란 당시와 마찬가지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보냈다. 그때 그의 집안에 머물던 어떤 유색객이 상국에게 말했다.
머지않아 쌍국께서는 일족이 몰살을 당하실 듯합니다. 그랴. 본래 귀공께서는 상국의 지위에 있고 국가에 대한 공적도 가장 높습니다. 설마 더 이상 높아지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시겠죠? 게다가 상국께서는 10여 년 전 관중에 들어올 때부터 민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민심은 귀공을 따르고 있고 귀공도 항상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여 백성들의 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자주 사람을 보내셔서 귀공의 정황을 묻는 이유는 귀공께서 자신의 성망을 이용하여 관중을 동요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공께서 지금 논밭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그것도 싸게 사들이고 전대를 놓음으로써 귀공에 대한 백성들의 평판을 스스로 떨어뜨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폐하께서도 안심하실 것입니다. 소하는 그의 계책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고조는 비로소 대단히 기뻐했다. 이윽고 고조는 경포의 난을 토벌하고 장안으로 회군했다. 그런데 고조의 기로에 백성들이 길을 막고 고소장을 돌리고 있었다. 그 내용은 상국인 소하가 백성들의 전답을 돈으로 따져 1만금 가까이나 강제로 사들였다는 것이었다. 귀국 후 소하가 입궐하자 고조는 빙긋이 웃으며 상국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이야 라면서 사람들의 고소장을 모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상국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편이 좋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소하가 이 기회를 틈타 백성들을 위해서 장안에는 농지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궁궐에는 광대한 토지가 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개방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작물을 거둬들일 때 짚을 베지 말고 그대로 두게 하면 새나 짐승의 먹이로 될 것이므로 두루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추청하였다. 그러자 고조는 크게 노하였다. 상국이 상인들의 뇌물을 많이 받아먹었구나. 짐의 상림을 내놓으라 하다니. 이렇게 말하고는 소화를 정의에게 넘겨 족쇄와 수갑을 채워 구금하라고 말했다. 그 며칠이 지나 왕시성의 위위는 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장관입니다. 왕시성의 위위가 고조를 호위하다가 상국께서는 무슨 중재가 있기에 벼랑간 투옥하셨는지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고조는 이렇게 대답했다. 진나라 대신 이사는 좋은 일은 모두 군주의 덕으로 돌리고 나쁜 일은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린다고 들었는데 이 소활한 자는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는 오히려 짐의 상림원을 개방하라고 주장함으로써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꾀하고 있다. 그래서 짐은 그를 잡아서 취재하려고 한다. 이에 왕위위가 말했다. 폐하의 그 말씀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직무의 범위 안에서 백성에게 보탬이 될 만한 일을 소청한다는 것은 재상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의심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승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폐하께서 몇 해 동안이나 전쟁터에 나가 계실 때 진희와 경포의 반란을 진압하시러 나가셨을 때에도 줄곧 관중을 지키고 있었던 분입니다. 승상께서 만일 그런 생각만 품었다면 벌써 관중을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조차 이용하지 않았던 승상께서 이제 와서 장사치의 뇌물 따위에 한눈을 팔겠습니까? 진나라에 예를 들였습니다만 진이야말로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사도 그런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인데 어찌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이 말에 고조는 불쾌한 표정을 짓기는 하였으나 그날로 곧장 명령을 내려 소하를 석방했다. 소하는 이미 연로하였고 평소 공손하고 신중하여 궁에 입궐하여 황제를 아련할 때면 맨발로 걸으면서 사죄의 표시로 맨발로 걸으면서 사죄했다. 그러자 고조는 말하였다. 상국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상국은 백성을 위해 상림원에 노는 땅을 간청했고 짐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짐은 거리나 주와 같은 폭군이 되었고
반면에 삼국은 현명한 재상이 된 것이오. 짐이 일부러 삼국을 투옥한 것도 실은 백성들로 하여금 짐의 과오를 알게 하자는 것이었소. 소하는 평소 조창과 서로 좋지 못한 사이였다. 소하가 병이 들자 호해제는 친히 삼국의 병세를 보러 와서는 물었다. 그대가 만약 죽는다면 누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소하는 전하를 아는 것은 군주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소하는 신하를 아는 것은 군주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효혜제는 소하가 조창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참은 어떤가? 라고 묻자 소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폐하께서는 잘 찾으셨습니다.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이 조참은 소하가 죽은 뒤 소하의 뒤를 이어 소하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했다. 이를 조규조수라 하여 전례를 계승하여 그대로 따른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소하는 밭과 집을 살 때 반드시 외딴 곳에 마련했고 집을 지을 때에도 담장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후대의 자손이 현명하다면 나의 검소함을 배울 것이고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권세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소해제 2년 소하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자손 중에 죄를 범하여 신분을 박탈당하는 자가 생겨 사대로서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황제는 널리 손을 써서 그의 혈통을 찾아내 벼슬을 잇도록 하였다. 태사공은 말한다. 소상국 하는 진나라 때 일개 도권리에 불과하였고 평범하여 특별한 공적은 없었다. 한나라가 일어나자 황제의 여광에 의지하여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백성들이 진나라의 법을 증오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시대에 순응시킨과 아울러 다시 새롭게 하였다. 한신과 경포 등은 모두 주살되었지만 소하의 공우는 찬란하였다. 지위는 군신 중 최고였으며 명성은 후세에까지 이어졌으니 가히 괴묘와 산의생 등과 그 공적을 다룰 만하다. 괴묘와 산의생은 주나라 문왕의 4명의 친구 사우에 속하며 주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킨 사람들입니다. 소하의 이야기였습니다.